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전거래 보고 좀 깜짝 놀랐던 종목인데요. 동진 세미캠입니다. 네. 정말 주가 상승폭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서 IT주 가운데서도 참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졌던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작은 종목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기대감이 컸던 만큼 주가 상승이 가파랐다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기관이 좀 강하게 매도하면서 무려 17%나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네. 향후 전망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사실 동질세미캠 올라가는 거 보면 이런 종목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네. 것 같은데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갑자기 들었을 것 빠졌죠. 같습니다. 네. 사실 17%의 급락이 나왔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가장 컸던 이유는 결국은 실적 발표였는데 우리 투자자들 봤을 때 사실 실적 발표했나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반기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2시 이후에 실적이 발표되면서 그때부터 기관들의 대량 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는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여줬었습니다. 동진세미캠이 상승했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결국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향 조정해서 뭐 한 200억 원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100억 원밖에 나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수치로만 두고 본다 그러면 어닝 쇼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투자자들의 지금 기대감은 컸었다라는 상황들이었고 시장에서 나왔던 것은 좀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아마 이번 주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기계설비 감가상각이라고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반영을 시켜서 예정치가 200억 원이었느냐 반영시키지 않고 예상 영업이익이 200억 원이었냐라는 건데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은 반영시키고 난 뒤에도 19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어쨌든 실적은 좀 부진했다라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진세미캠의 또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이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었다라는 거였는데 그렇죠.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 투자자들이 하나라도 조금 더 위안을 삼고자 하는 것은 외국인들은 그나마 매수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관들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현재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과연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강하게 받쳐줄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상당히 강력한 반등을 통해 가지고 이전 자리를 돌파하기 힘들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3분기 실적이나 하반기까지의 조금 더 흐름들 지켜봐야 되는 상황들이지 않을까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D 랜드에 대한 투자는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또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이제 7개의 회사를 거느리고 해외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의 투자 확대에 따른 기대감들을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많이 상승했던 만큼 충분히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었던 구간 제로에 노출이 되었다라는 구간이 되었고요. 거기다가 또한 실적적인 부분들이 부진했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뭐 강력한 급반등보다는 오늘 초반에는 반등해서 시작하겠습니다만은 종가의 위치를 우리가 조금 더 예의주시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거래량들이 연속해서 터진다 그러면은 결국은 조금 더 큰 박스권의 흐름으로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양약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5만 원 선까지 다시금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바닥권에서 점차 좀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최근 뭐 제약주들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투자자들이 큰 관심들을 받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불과 뭐 한 달 이전 같은 경우에는 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이 또 알 수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하지만 일양약품 단기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술 수출이라는 이러한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을 통한 기술 수출들이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었던 상황에서 크지는 않지만 기술 수출을 통한 지속적인 매출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가장 지금 핫한 부분이 놀테카 슈펙트입니다. 이것은 처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처방 확대를 통한 실적이 호전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가장 컸던 것은 제약주의 반등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유한양행이나 또한
한미약품 그리고 일양약품이나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다지고 가는 시점인데 대형주들이 거의 다 같은 위치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출주도 그렇고 제약주도 그렇고 이제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혹은 상승할 만큼 상승했었기 때문에 결국 얼마만큼 덜 부담스러운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느냐라는 건데 제약주들 사실 실적에 대한 좀 부진, 어닝 쇼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실적에 대한 부진들이 있었고 기대감들이 이전보다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추가적인 하락세보다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중국 시장의 견조한 법인들의 실적 호전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리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 이러한 제약주들 중에서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매수 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는 이니텍 이슈입니다. 이니텍 최근 들어서 7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서 8월에 참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핀테크 보안 관련주인데 이 비대면 금융 시스템이 확산이 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드디어 레포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한번 보안 관련주 레포트가 상당히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니텍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계좌가 늘어나면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레포트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시장에서 또한 관심을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안 솔루션 앞으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갤럭시 노트 7 출시되면서 홍채 인식 관련되어서 또한 음성 인식까지도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측면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핀테크 사업의 최대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니텍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지배 구조나 전체적인 지분율로 따졌을 때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KT그룹의 핀테크에서 가장 큰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편리한 것도 편리한 것이지만 얼마만큼 이 보안이 잘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가치가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 되겠고요. 보안기술 진보에 따른 수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생체인식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이니텍이나 이러한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가 되는 측면들이 있겠고요. 가장 큰 것은 또한 이니텍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자회사 스마트로의 실적 개선입니다. 자회사를 통한 실적적인 부분들이 연결 영업이익으로 많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회사 하나를 통해서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될 것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실적들은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니텍 보안으로 중요되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떠오르는 수혜주고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IT에서 이제 좀 주도주들이 변화하는 것이 아닌가, 좀 매기가 더 확산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영선 대표님 투자 전략 어떤 전략을 유효할까요? 네, 지금 자금들이 상당히 빠르게 이동이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조정을 주는 것 같아서 들어갔더니 말 그대로 조정 시작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주의해야 될 것이 최근 들어서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또한 호실적이 나와서 주가가 차익 물량을 통해 조정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를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외국인들 차익 물량이 빠져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거기다 반도체, OLED 쪽으로 지금 지속적인 차익 물량들이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자금들이 이동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어떻게 본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끝나는 시점이죠. 반기 보고서가 이제 제출이 다 되면서 이제 오늘까지 나올 건데 또한 이 실적들이 나오면서 중소형주도 쪽에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일 겁니다. 거기다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하나 잡아봐야 될 것은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잠정 실적 발표를 했고 소형주 중에서도 잠정 실적 발표를 한 곳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상 실적에 대한 방향이 없었던 기업들은 호실적이 나왔을 때 접근하는 전략, 그런 전략 우리가 좀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 그러면은 제약주나 아니면 보안업종, 이런 전기차 쪽에서 조정을 받았던 업종 쪽에 접근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